그래서 앞에 거는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내 인생에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5-2 부분은 이제 실제로 키보드 어떻게 쳐야 되냐 부분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면 다시 돌아와서 구경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런 내용을 들어둔 채로 이제 실전에 한번 약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형식의 종류, 리스트 형식이란 제목으로 스타트해 볼게요. 아까 말했던 그 인덱스랑 관련한 얘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새로운 형식과 관련한 얘기 살짝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진짜로 완전히 새로운 형식 하나를 추가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런 시퀀스 형식이라는 친구가 새로 등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트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가 소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런 시퀀스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문장, 연산자, 함수, 형식 등등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이제 함수랑 관련된 얘기 살짝 진행하면 과제 넘버 2랑 3를 드디어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과제 넘버 2를 출제하는 걸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새로운 단어 시퀀스 형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진행을 해놓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값의 형식 복습하면 뭐 이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잖아요. 네 가지랑 그다음 민증을 깐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적절합니다. 그걸 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요 네 형식들조차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불 형식이랑 인트 형식이랑 플롯 형식은 사실은 한 통속입니다. 얘네는 셋 다 숫자 형식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파이썬 동네에는 복소수 형식, 컴플렉스 형식도 존재합니다. 걔는 이제 뭐 플롯 형식 두 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ib 같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숫자 형식 친구들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반면 str 형식만 저 숫자 형식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혼자 시퀀스 형식의 일종입니다. 서로 포함되는 집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nt 더하기 str 하면 둘 다 꺼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이유는 왜 int랑 플롯은 해주고 int랑 불 해주고 심지어 불이랑 플롯도 해주는데 왜 str이랑 int, str이랑 불 등등은 안 해주냐라고 물어보면 걔만 그룹이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카테고리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true 더하기 3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불 더하기 int잖아요. 이러면 int를 우성으로 칩니다. int가 더 세요. 그래서 int 괄호하고 true 괄호 닫고를 합니다. 불 형식 true에 대한 int 형식 값은 파이썬 동네에선 int 값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true 더하기 3은 실질적으로 int the same 1 더하기 3을 하기 때문에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1.5 더하기 false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false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구합니다. 그때는 이제 int로 치면 0이고 플롯으로 치면 0.0이 되도록 고정되어 있어요. 애초에 걔가 유일한 false로 간주되는 int 형식 값이니까 뭐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5 더하기 0.0을 해서 플롯 더셈을 해서 계산 결과 값은 1.5가 나와요. 반면 이제 불 더하기 str은 방금 봤던 서로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형식과 관련된 오류 타입 에러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str만 서로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str 형식은 숫자 형식은 아니고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퀀스가 우리 수업에서 순차라는 단어에 대한 원래 명칭으로서도 소개가 됐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값들 내지는 칸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을 시퀀스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str 형식 같은 경우는 방금 확대해서 봤듯이 글자 하나하나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나열을 한 덩어리를 다루는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퀀스 형식 값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갖고 놀기 위한 연산자, 수식 적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장 적는 방법 등등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심심하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실시간으로 같이 쳐가면서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봤던 느낌으로 헬로 5글자 str 한 칸이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메시지 대괄호 3하고 엔터 치면 이러면 우리한테 3번째 그러니까 5글자 중에 3번째 글자를 우리한테 보여준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로잖아요. 3번째 글자는 알파벳 소문자 L입니다. 걔만 하나 뚝 띄워갖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퀀스 형식을 다룰 때 여러분이 이 대괄호를 쳐서 대괄호 연산자를 쳐서 더 큰 수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성공이고, 자, 얘 지금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저 대괄호 연산자로 묶어놓은 수식을 우리 수업에서는 대괄호 수식이라고 할 것 같기는 한데, 쟤는 의미 관점에서 마치 이항 연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좌항과 우항, 좌항은 왼쪽에 적혀 있고 우항은 안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얘는 지금 이름 사전에서 일단 이름 메시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5칸짜리 str 형식 값을 왼손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지금 int 값 3, 리터럴 3 계산한 결과값에 해당하는 int 값 3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지금 계산을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에 쥐고 있는 str 형식 값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니까 성공적으로 쥐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 쥐었던 int 값 3을 이번 계산에 대한 인덱스 값으로 활용을 해서 3번째 값 하나를 꺼내오는 용도로 썼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엔 저랑 같이 해볼게요. Alt P 해가지고 쓰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A, B, C, D, E 하고 엔터 쳐볼게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거 대괄호 2하고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A, B, C, D, E 중에 2번째 거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여기서 엔터 치면 무려 C가 나옵니다. 봐봐요. A, B, C. 그래서 세 번째 거가 나왔어요. 대괄호 2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A가 나오도록 만들고 싶으면 그때는 대괄호 0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있잖아요. 서수랑 기수, first, second, third랑 1, 2, 3는 좀 다르잖아요. 외국에선 이건 칼같이 구분해서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통용해서 적죠. 그래서 세 번째라고 적어야 될 만한 거를 아라비아 숫자 3 해서 3번째라고 적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그거를 3번째라고 읽으나 세 번째라고 읽을 거냐를 고려해 가면서 읽어야 되죠.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거를 조금 제가 발음할 때 좀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메시지의 0번째 거가 A고 그 다음 뒤에 거가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우리 익숙한 국어 어문에 맞게 진행을 한다면요. 아무튼 저 대괄호 연산자는 시퀀스에 담겨있는 str 형식 값이라든가 등등 거기 담겨있는 내용물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딱 집어서 골라서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큰 수식을 구성할 수 있는 연산자예요. 아무튼 저렇게 대괄호 쳐둔 수식을 대괄호 수식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수식을 계산할 때 대괄호 왼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이라면 대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이번 전체 큰 수식 계산에 대한 인덱스 값으로서 쓰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거 중요해요. 방금 전에 살짝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거의 95% 정도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요 시퀀스의 가장 첫 칸을 의미하는 인덱스 값을 보편적으로 0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번째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시작은 0번째 정도로 여러분이 외워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엑셀은 그때그때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는 가끔 맨 앞에 걸 1번으로 칩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말에다가 따로 기록을 해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보통은 맨 앞에 거는 0번째 거라고 컴퓨터 동네에서는 다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이썬은 그런 용법을 쓰고 있고 저도 그래서 저런 식으로 대괄호 3 적혀있다고 하면 세 번째라고 발음하지 않고 3번째와 같은 느낌으로 잘라서 발음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퀴즈예요. 직관으로 풀어봅시다. 자,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3은 인트값 하나잖아요. 그거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3이라고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꺼지라고 합니다. 이제 str의 역습이 발생하는 거예요. int 더하기 str 꺼지라고 했던 것처럼 여긴 지금 대괄호 수식이란 말이에요. 대괄호 수식 좌항 자리에는 숫자 형식 따위가 올 수 없는 곳인 겁니다. 어디서 감히 숫자 따위가 시퀀스 형님들 노는 데 왔어와 같은 느낌으로 타입에러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대괄호 0.
자, 숫자 형식은 당연하다는 듯이 숫자 하나를 다루는 형식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선 3 하나밖에 없는 거에서 맨 앞에 있는 거 꺼내줘라면 그 3을 그냥 줘도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꺼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 3은 시퀀스 형식이 아니니까요. 형식 차원에서 이국화당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봐봐요. 안녕 하고 0번째 하면 안 한 글자를 해줍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그게 알파벳 소문자냐 대문자냐 느낌표냐 띄어쓰기냐 그 다음에 한글 글자냐 그런 인종차별 같은 문화차별 그런 거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간이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안 한 글자 내용과 같이 이런 식으로 글자 단위로 인덱스를 개념을 칸 개념을 다루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봤듯이 저 안 한 글자는 2바이트일 거란 말이에요. 유니코드로 치면 가가 AC00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의미 관점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한다라면 한국말이랑 영어랑 섞여 있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인간이 바라보는 느낌 그대로 글자 단위로 다룰 수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글자짜리 str 리터럴 적어놓고 거기서 365번째 글자를 꺼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엔터 치면 뭐 나오고 있습니까? 자,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얘 지금 그거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뭐 코카콜라 맛있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진행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에서 365번째를 찾을 것이냐. 얼마든지 그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얘는 이제 엔터 치면 우리 수업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오류 인덱스 에러라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건지는 확실히 알아요. 값의 형식도 완벽합니다. 지금 str 형식 값 안에 있는 것들 중에 365번째 값을 꺼내달라는 정당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필이면 왼손에 들고 있는 str 형식 값이 지금 365번째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관점에서는 지금 네가 제시한 인덱스 값은 유효한 게 아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인덱스 에러라는 전용 오류를 뱉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세 글자 해줘 했을 때 0번째 하면 0번째 거 해줘요. 1번째 하면 1번째 거 해줘요. 그 다음에 2번째 하면 2번째 거 해줘요. 그 다음에 3 하면 그때부터 꺼지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죠. 왜냐? 3번째 글자는 현재 이 시퀀스에는 담겨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충 그럴싸한 결과가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고 새로운 오류, 인덱스랑 관련한 오류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얼마든지 체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 모든 str 형식 값은 메모리 퉁퉁 두들긴 다음에 두 칸만 뒤에 보면 얘가 길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글자라면 3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인덱스 값을 갖고 원하는 글자 하나 꺼내올 수 있냐 없냐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대괄호 수식과 관련한 얘기는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장 적는 방법을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저한테는 약 15분 정도가 남았는데 자 이번에는 for문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for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위해서 for you, 당신을 위해서라든가 뭐 그런 거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for로 스타트하는 문장일 거다라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래서 내용물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물 str로 치면 글자들이죠. 걔네 각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루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복부수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는 친구들은 지금 요 18번째 슬라이드 복부수를 해서 같이 한번 돌려봅시다. 컨트롤 N 해서 새로운 .py 파일에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당히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F5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임포트 타임 늘 적던 거 있고 그 다음에 MSG는 한 다음에 7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학교 종이 땡땡땡이 나올 법한 리터럴을 적어서 아무튼 MSG에다가 다음 거 스타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MSG라는 이름을 FOR로 스타트하는 for문의 첫 줄에다가 적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for문은 지금 생긴 거 봐서는 수식을 2개를 요구하나 봅니다. for랑 in 사이에 하나를 적었고 그 다음에 in이랑 콜론 사이에 하나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C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 그냥 0.5초 잠들라는 거고. 그래서 C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0.5초 잤으면 좋겠어가 이 포문의 내용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5초 한 번 더 자고 엔터키를 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그럴싸한 실행 양상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F5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하면 교종이 땡땡땡 끝과 같이 마지막에는 1.0초를 쉬고 그 다음에 엔터 한 방 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되는 것까지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한 겁니까? 학하고 띄어쓰기하고 교하고 띄어쓰기하고 등등을 총 7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MSG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한국말 글자들 한 글자씩 출력하고 0.5초 쉬고 한 글자씩 출력하고 0.5초 쉬고를 그래서 합이 7번 반복 수행에 따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 양상을 토대로 우리가 저 포문이라는 친구가 뭐 하는 친구인지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 성공이고 자, 지금 포문 들여쓰기 해서 적어둔 내용물인 저 두 문장은 MSG의 내용물, 제 str 형식 값이니까 글자들인 거잖아요. 그 글자들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프린트하고 0.5초 쉬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 포문의 첫 줄을 읽을 수가 있는데 for C in MSG잖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읽을 때는 제가 요거를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요 for랑 그 다음 단어 사이에다가 요 each라는 단어를 섞어갖고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요 왼쪽에 적어놓은 요런 표현이 갑니다. 그래서 for each C 한 다음에 여기다 복수형 살짝 붙여주시고 in MSG 한 다음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해라. 한글 패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글 패치를 한번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와 같은 느낌으로 읽으시면 돼요.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걔를 출력하고 0.5초 쉬어라. 들여쓰기에도 문장들을 실행해라와 같이 읽으시면 적절하게 해석을 한 셈이 됩니다. 자, 다른 동네에서는 each를 붙이지 않는 게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파이썬 동네의 포문은 each라는 단어를 중간에 껴서 읽으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포문은 어떤 컬렉션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갖고 사용하고 싶을 때 여러분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컬렉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우리 수업에서는 그러려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str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고 시퀀스 형식은 기본적으로 컬렉션 형식의 일종이다. 부분 집합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수업에서는 str 형식이 아닌 시퀀스 형식 한 가지를 지금 제목에도 적혀있는 리스트 형식을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는 이제 시퀀스 형식이 아닌 컬렉션 형식이 뭐가 나오나를 생각을 한다거나 직접 작성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사전 같은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선에서는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은 폼은 뭐 시퀀스 형식 다루기 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값을 꺼내오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폼은 실행하는 동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직접 정한 이름에다가 그 값을 한 번씩 담아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C에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C에다가 실제로 담는 값은 한 글자 그 자체, str 형식 값 그 자체를 담는 게 아니라 id 값을 담는다라는 거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C에다가 한 글자를 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교 담고 실행하고 마지막 땡 담고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담을 게 없기 때문에 전체 포문의 실행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값을 담을 때마다 성공적으로 담을 때마다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해 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컬렉션의 값이 n개 들어있다. 예를 들면 30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붙잡고 걷다가 in 해가지고 꺼내서 쓰고 있다. 하면 그 포문 내용물은 이번에는 30번 실행될 거예요. 반면 예를 들면 0글자짜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MSG에 0글자짜리 담아놓고 스타트한다. 그러면 내용물을 0번 실행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포문은 내용물을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따라서 포문은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반복 흐름을 구사하기 위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번 내용물을 반복 실행할 거냐는 여러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MSG에다가 길이가 얼마인 몇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담아두냐에 의존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담아둘 수 있는 str 형식 값의 길이가 여러분 원한다라면 0글자도 담을 수 있고 1글자, 7글자, 30글자 얼마든지 자유롭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이 정한 그 개수만큼만 내용물을 실행해 줄 거기 때문에 반복 흐름을 구사할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비록 따옴표 써서 작은 따옴표 써가지고 str 형식 값을 굴려먹는 방법을 구경을 한 셈이긴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하기로는 다른 시퀀스 형식, 그러니까 시퀀스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연산자, 문장 적는 방법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은 0번째 꼭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로 등장하는 리스트 형식 역시나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활용법 대괄호 써서 하나만 끝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for은 써서 안에 담겨있는 거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갖고 이름에 담은 채로 내용물 문장 실행할 수 있다. 두 가지 사용법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통속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형식, 리스트 형식을 논의를 할 때는 str를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걔랑의 차이점을 짚어가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str 형식과 리스트 형식의 차이점. 일단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먼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둘 다 시퀀스 형식이에요. 값들을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입니다. 값들 내지 칸들을. 근데 구체적으로 뭐를 나열해서 다루는지가 달라요. str 형식은 우리 확대해서 봤듯이 글자들을 나열해서 다루기 위한 형식입니다. 반면 리스트 형식은 아까 방금 전에 5-1 마지막에서 그림으로 살짝 상상해 본 것처럼 얘는 id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기 위한 형식이에요. 달리 말하면 메모리 위에 리스트 형식 값 하나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지금 3칸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각각의 3칸에 서로 다른 id 값을 내가 원하는 번째 자리에 담았다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 이 리스트는 변수의 나열 같은 느낌으로 리스트 하나를 도입해 놓고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변수 뭐였죠?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id 값 하나를 다룰 수 있는 친구잖아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3칸짜리 리스트 하나 만들어 두면 id 값 3개를 담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마치 변수 3개를 한 세트로 다루는 거랑 동등하게 여러분이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나열해서 다루는 값, 뭐를 나열해서 다루는지가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 적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str 형식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5글자 담겨있는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리터럴을 따옴표를 써서 적을 수가 있어요. 이 수식은 계산하면 str 형식 값 나오는 수식입니다. 반면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은 따옴표를 쓰지 않고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랑 컴마를 섞어가지고 적게 돼요. 그래서 위에 거는 리터럴이 맞거든요. 헬로는. 아래 거는 리터럴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수식 적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외워두시면 지금 모순을 함유하지 않은 채로 들고 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한 가지 어쩌면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튼 그럼 써봅시다. 자, 이거 저만 할게요. 빠른 퇴근을 위해서 복습이잖아요. 재부팅하고 갈게요. 넘버즈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인데 리스트 하나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은 어차피 나중에 여러 개를 한 세트로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넘버 하면은 숫자 하나 담기 위한 이름, 넘버즈 하면은 숫자 여러 개 골라갖고 담기 위한 이름, 따라서 그러기 위해 리스트 하나를 담아놓기 위한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357 담겨 있습니다. 자, 넘버즈 2 하고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그죠? 시작은 0번째니까 7 나옵니다. 대괄호 수식으로 얼마든지 3개 중에 하나 뽑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or문도 써봅시다. 넘버즈 안에 있는 각각의 넘버들에 대해서 for each number in numbers 같이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넘버를 출력해줘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 357 순서대로 예쁘게 하나씩 넘버 자리에 담고 프린트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0번째 중요하니까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지금 넘버즈에 357 담겨 있으니까 자, 아이고 넘버즈에 0번째를 는 하고 3.0001 하고 엔터 친다 칩시다. 자, 요거는 지금 어때요? 할당문이거든요. 일단 는 오른쪽은 그래도 납득이 될 겁니다. 내가 걷다 3.0001 담겠어, 플롯 형식 값 담겠어와 같은 의미로 했어요. 그러면 메모리 위에 플롯 형식 한 칸 3.0001 만들어 두고 그에 대한 ID 값을 담을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는 왼쪽이 좀 달라요. 는 왼쪽에 이제까지는 늘 이름만 적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의미 관점에서 대괄호 수식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으로 구경하기에는 마치 넘버즈 리스트의 0번째 칸에 3.0001을 담겠어와 같이 지금 보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법이에요. 지금 대괄호 연산자를 할당문 는 왼쪽을 적을 때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일단은 묵묵히 아무 응답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당문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무시하고 자 지금 357 담겨있던 건데 3 들어있던 자리에 3.0001을 담은 셈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5 담겨있는 자리에 5 str 형식 값을 담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버즈하고 엔터 치면 자 이거 엔터 치면 수식 넘버스를 계산한 결과값을 알고 싶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넘버즈에는 3칸짜리 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3칸짜리 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지를 최대한 그럴싸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대괄호랑 컴마를 섞어서 각각에 대한 글자 표현을 섞어가지고 우리한테 반사를 내서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 말로는 넘버즈 대괄호 0 엔터 치면 3.0001 나온다 이겁니다. 대괄호 1, 대괄호 2 했을 때 각각 그렇게 나온다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넘버즈로 우리가 쓸 수 있는 3칸짜리 리스트에는 지금 의미 관점에서 플롯 형식값, str 형식값, int 형식값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ID 값만 3개가 담겨 있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림으로도 그려서 표현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쓱 보면은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어떤 리스트 형식 값에 대해서 우리한테 반사를 한다라든가 프린트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수식 적는 방법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대괄호에 컴마를 섞어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중요해요. 이 둘은 지금 대괄호 수식을 할당문 는 왼쪽 자리 적을 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넘버즈, 그러니까 이름 사전에 넘버즈 오른쪽에 새로운 ID 값을 적겠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대신에 수식 넘버즈를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메모리 방문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리스트 안에 지금 현재 3칸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칸, 0번째 칸에 새로운 ID 값을 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메모리 위에 있는 본인만의 칸에 살고 있는 리스트의 내용물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아쉽지만 str은 이게 안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예를 들면 help 도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MSG는 help라고 한다 칩시다. 그럼 MSG 대괄호 0123 하면 P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P 적혀 있는 자리를 L로 바꾸겠어로 할게요. 그러면 help가 hell이 됩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str 형식은 꺼지라고 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뱉습니다. str 형식은 네 글자 help가 담겨 있다라면 그 P만 L로 바꾸는, 그래서 전체 중에 일부분을 바꾸는 거니까 전체 입장에서는 변경하는 거를 막아놨다 봐주시면 돼요. 리스트는 이게 되거든요. str은 이게 안 돼요. 꺼지라고 막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식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아무 때나 여러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업계 용어로 뮤터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스트 형식은 뮤터블한 형식이에요. 이 뮤터블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뮤턴트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겠죠? 돌연변이란 뜻이잖아요. 그 스파이더맨이라든가 그런 분들 보면은 모종의 사유로 본인이 원래 들고 태어난 유전자가 바뀐다든가 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는다든가 하시잖아요. 아무튼 뮤터블하다, 내용물이 얼마든지
부분 내지 전체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str 형식은 그 반대로 immutable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 파이썬 동네는 사실 mutable한 애보다 immutable한 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애들 중에 어쩌면 유일하게 리스트만 mutable해요. 플롯이랑 인트랑 불 전부 다 immutable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시고 아무튼 str이랑 비교했을 때 특징으로만 우리는 들고 갑시다. 복잡한 얘기는 지금 힘드니까 str은 나중에 글자 하나만 고치면 꺼지라고 해요. 리스트는 얼마든지 id 값 여러 개들 중에 하나 고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리스트 형식 값 하나만 마련해두면 마치 변수의 나열처럼 내가 원하는 id 값 담을 수 있는 자리 하나에다가 내가 원하는 새로운 id 값을 담아가면서 전체 리스트로 놓고 본다면 중간중간 한 층 한 층만 교체해 가면서 여러분의 데이터 흐름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3번 받아서 리스트 안에 차곡차곡 담아두기 위한 그런 실행 흐름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새로운 이름을 초이스 0, 1, 2와 같이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3칸짜리 리스트 하나 도입해 놓고 그 다음에 0번째 칸에 인풋 호출식, 1번째 칸에 인풋 호출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서 진행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담겨있는 모든 숫자들 다 하나씩 꺼낸 다음에 거기다 10을 더한 새로운 값을 똑같은 위치에 담도록 그래서 전반적으로 10점씩 플러스하면 여러분 그 점수로 치면 등급이 하나씩 오르는 거잖아요. C 받을 친구들 B 받고 B 받을 친구들 A 받고 A 받을 친구들 S 받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 내가 지금 값을 하나 다뤄야 된다. 변수 도입하시면 돼요. 값을 2개 다뤄야 된다. UAG, MyAG 그 정도는 그냥 본인 손으로 서로 다른 이름 고르시면 됩니다. 3개 정도까지는 그래 할 수 있다 쳐요. MyAG, UAG 차라든가.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값들을 전부 다 담아놨다가 나중에 골라갖고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리스트 하나 들고 와갖고 나중에 중간중간 고쳐갖고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 3가지 확인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만 넓혀볼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는 그 시퀀스의 내용물을 어떻게 다룰 거냐입니다. 원하는 하나만 콕 찍는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적혀있는 걸 천편일률적으로 맨 앞에 거부터 맨 뒤에 거까지 한 번씩 꺼내서 오는 문장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번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겁니다. 시퀀스 자체를 바라볼 때 지금 값이 3개 담겨있다 치면 그 3개를 한 세트로 바라볼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거를 따진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래서 그 시퀀스의 내용물이 총 몇 개가 있냐를 짚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len이라는 함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len 함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awesome 하고 엔터 치면 자 이거 양심이 있다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7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len하고 2, 5, 10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칸짜리잖아요? 엔터 치면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뭐 나올까요? 30입니다. 인트값 하나예요. 얘는 당연히 꺼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지금 시퀀스 형님들이 노는 함수에 숫자 형식 따리가 들어왔냐 하면서 형식 차원에서 입구 컷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str이 당했던 그 수모를 이제 불, 인트, 플로 친구들이 역으로 차별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트 형식 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퀀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별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맨 뒤에 거는 오류가 나요. 왜냐? 쟤는 형식 측면에서 시퀀스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입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len이란 친구 쓰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len은 인수로 지정한 컬렉션의 내용물이 총 몇 개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length의 줄임말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들어있냐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len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합을 구하고 싶다. 걔는 for문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쫙 돌려가고 누적시키면 될 거예요. 근데 평균을 구하고 싶다 하면 합을 구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몇 개 들어있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폼은 돌려가지고 계속 플러스 1 해가면서 실시간으로 카운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요 함수 len 쓰면 간단하게 한 큐에 딸깍으로 해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만큼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는 흐름을 for문을 쓰지 않고 while문을 써서 구성하고 싶을 때, 그런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을 했을 때, 그래서 내용물을 리스트의 길이만큼 실행하고 싶다, 그런 조건식 적는 타이밍에 이 len이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땐 이제 인덱스를 내 손으로 뭐 보통 자주 쓰는 i라는 이름 내지 idx라는 이름을 써서 0부터 len까지 같은 느낌으로 조건식을 적으시게 되겠죠. 뭐 나중에 자주 쓰시는 패턴이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아까도 살짝 등장하긴 했는데 이 리스트 형식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한 칸만 내용물을 바꾸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실전에서 쓸 때는 일단 적절한 크기의 리스트 칸 하나를 만들어 둔 다음에 나중에 0번째 칸에 새로운 값, 1번째 칸에 새로운 값, 그때그때 새로운 값을 적절한 유효한 값을 채워가면서 그 칸을 활용을 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3개를 choices라는 이름에 담아놓고 나중에 그걸 활용하고 싶다. 숫자 7개는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가장 먼저 새로운 이름 choices를 도입하고 걷다가 3칸짜리 리스트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나중에 인풋 호출식 계산 결과를 0번째 칸에 1번째 칸에 2번째 칸에 순서대로 담는 게 가능할 거잖아요. 그럴 때 일단 처음에는 그냥 000 담아놓고 스타트하겠어와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값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길이가 3인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직접 딱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리스트를 미리 만들고 싶을 때 하필이면 그게 길이가 100만이거나 한다면 그럼 컴마를 99만 9,999번 찍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파이썬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특정 길이만큼의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조금 큰 수식 표현을 여러분이 쓰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종의 수거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리스트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리스트 하나를 만들 건데 뭘 가지고 만들 거냐? 왜인지 괄호 열고 10한 결과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스트 형식 값을 만들어줘 하고 엔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 치면 나한테 길이가 10인 10칸짜리 리스트를 나한테 줘요. 그러면서 0번째 칸에는 0 담아주고 9번째 칸에는 9 담아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센스 있게 담아주는 것까지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24 제가 이걸 안 고치긴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레인지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숫자를 2개를 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제 2024부터 100칸짜리 그러니까 0번째 칸에 2024를 담은 채로 플러스 1 플러스 1씩 해가면서 총 100칸짜리 리스트 하나를 마련을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2123이 튀어나옵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만큼의 리스트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큼지막하게 여러 칸을 미리 잡아둔 다음에 중간중간에 원하는 번째 값을 그때그때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 한 세트를 갖추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활용한다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ange라는 이름을 처음 써봤는데 range는 사실은 형식 이름입니다. 뭐 민증 까보면 나와요. range하고 엔터 치면 range 형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이 친구 민증 까면 range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이 친구는 딱 지금 말했던 그 용도 외에는 보통은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시점에는 리스트 형식 내지는 for문이랑 조합해서 쓸 만한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이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봅시다. for n in range 10 하고 그 다음에 print n 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는 그 아까 전에 리스트에 10칸짜리 리스트 만들어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맨 처음에 n에 0 담아주고 1 담아주고 해서 9 담아주고 해서 결과적으로 내용물을 이 숫자만큼 반복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n에 담아둔 요 0, 1, 2, 3, 4, 5, 6, 7, 8, 9 숫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100번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Alt P 한 다음에 이를 0을 100으로 바꾸면 됩니다. 10을 100으로 바꾸면 진짜로 내용물을 100번 반복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 3단 콤보 그딴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귀찮다.
하면 요 포문을 써서 간단하게 내가 딱 원하는 횟수만큼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지금은 그런 3단 콤보를 좀 익숙하게 가져가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while문 한 다음에 첫 반복 준비, 다음 반복 준비 그 3단 콤보 1번, 3번을 직접 수동으로 신경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귀찮다. 그렇게 첫 반복에 필요한 데이터, 다음 반복에 필요한 데이터 다 똑같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포문을 써서 적당히 리터럴만 바꿔 적어가면서 10번 반복, 100번 반복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100만 칸짜리 리스트 그냥 리터럴만 바꿔 적으면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리스트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내용을 반복 실행하는 포문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로 0, 1, 2, 3, 4, 5, 6, 7, 8, 9 숫자도 중간중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시퀀스 형식, 숫자 형식이랑 완전 다른 카테고리의 시퀀스 형식을 살펴봤고 그런 시퀀스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해 쓸 수 있는 대괄호 연산자랑 포문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시작은 0번째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퀀스 형식의 일종의 리스트 형식 그래서 원래 있었던 시퀀스 형식인 str 형식이랑의 차이점을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열에서 다루는 값이 달라요. 글자들을 나열하냐 id 값을 나열하냐 그 다음에 수식 적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변경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가 다릅니다. 리스트 형식은 변경 가능하고 str 형식은 변경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 값이 몇 개 들어있냐 lens의 줄임말 len 함수 쓰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일단은 100만 칸이 필요한데요. 그럼 일단 대출 받아놓고 스타트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리스트 괄호 열고 레인지 괄호 열고 리터럴 적고 괄호 닫고 괄호 닫고 표현을 쓰시면 딱 수식 하나만 계산하면 그때그때 정확히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리스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담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0번째 바꾸고 1번째 바꾸고 2번째 바꾸고 해서 원하는 데이터 차곡차곡 채우고 나중에 한꺼번에 폼을 돌린다든가 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쓰면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여러분이 내 지금 데이터 3만 개 다뤄야 돼. 할당문 3만 개 좋고 자빠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좀 더 유연하게 그 값들을 그때그때 서로 다른 인덱스 값을 적용해 가면서 원하는 하나를 찍어가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넘버 2가 다음 주에 출제가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꽤나 다양한 대괄호 수식을 여러분이 직접 적어가면서 이 친구를 좀 익숙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출제하기로 하고 오늘 요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가면 여러분 느낀 점 적고 다음 주 수업을 맞이하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요 데이터 영역에서 엄청나게 자주 겪게 될 요 하나랑 관련된 제약을 리스트를 쓰면 손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개념을 쓰면 하나 제약이 어디 박혀 있냐? 변수에 박혀 있고 수식에 박혀 있어요.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옵니다. 변수 id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id 값 따라가는데 100만 칸짜리 리스트가 있으면 우리는 의미 관점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100만 개의 id 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그 다음에 리스트 하나도 엄연히 하나의 세트니까 id 값 하나를 내가 계산 결과값으로 내뱉는다 할 때 그 id 값을 갖고 메모리 갔더니 3칸짜리 리스트가 있다 하면 우리는 의미 관점에서 id 값 3개를 지금 계산 결과 값으로 내뱉는다라고도 얼마든지 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명백한 제약을 시퀀스 형식을 도입해서 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전에 지도에서 그 왼쪽에 데이터, 오른쪽에 코드하고 가운데 미분류라고 해놨던 친구 있잖아요. 그쪽을 우리가 살짝 더 부각하기 위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